불구덩이 속에서 화마와 싸우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구급차로 실어 나르는 사람들. 오늘 소방의 날 더욱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황색선을 넘나들며라는 시집을 출간해 소방관으로서의 삶을 시어로 녹여낸 분. 경기도 과천소방서 민병문 소방이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방의 날을 앞두고 황색선을 넘나들며라는 시집을 출판을 하셨어요. 네. 53편의 시가 이제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황색선은 무슨 뜻일까요? 시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차도에 저기 중앙선이 색깔이 황색선이잖아요. 네. 그 뜻입니다. 아, 그러면 네. 넘나드는 그렇죠. 그런 네. 뜻을 의미하는군요. 그 시집의 중앙선이라 그러면 시어로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색깔을 좀 넣었습니다. 색깔로 네. 황색선을. 그럼 이제 이 소방관이란 직업을 하면서 이런 시를 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시집을 내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조 시인 김상옥님의 추천을 받은 시인이었어요. 네. 김명재 선생님인데 그분의 한테 이제 많이 저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1학년 때 문학의 밤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강원도 태백이 집인데 경북 영주 영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취 생활을 했어요. 집에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제 일기를 쓰는 와중에 그게 이제 함축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그 소방관 직업을 하시면서 생생한 현장을 소재로 한 경험을 시집으로 펴내신 건데 처음에 소방관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그 소방관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는데 네. 강원도 태백에 제가 군에 제대를 하고 집에 뭐 사업을 하겠다고 어머니한테 손을 벌렸더니만 야 나도 네 동생들하고 먹고 살아야 돼. 이제 키워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광산이라는 곳이 그 돈을 모으기가 좀 쉬워요. 네. 그래서 내가 한 1년 정도 모으면 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2년 4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나오는 시점에 돈을 이제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뻥튀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식하다가 그냥 홀라당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디자인을 배우겠다고 서울 지금 그러니까 낙원상가, 악기상가 있죠. 네. 그 디자인 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 독서실, 24시간 독서실 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일반 회사 다니다가 이제 그 고시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친구고 그 친구가 일반 회사 다닐 때 소방관들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 네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저기 디자인 그 배워봐야 어떻게 보면은 그 밥 먹고 살기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말 듣고 결심을 네.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좀 시집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시집 중에 국립묘지가 적인데라는 이런 추모시가 있어요. 네. 제목만 들어도 좀 깊은 사연들이 좀 느껴지는데 어떤 분의 이야기인가요? 사실 같이 근무했던 그 이관식 님인데요. 네. 한 17년 한 3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20년을 넘기면은 그래도 공무원 연금 혜택이 되는데 네. 20년을 못 넘기면 혜택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뭐 소방관 생활하면서 들어오면서 순직이 되면은 전국 소방관들이 그 소방관의 이름으로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그 부주금을 모아서 유족한테 전달해 드려요. 그럼 유족들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소방관이 이제 질병이나 사고로 순직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관식님의 그 가족들은 남편하고 살던 집을 월세를 주고 월세금이 적으니까
반월공단 일용직으로 나가셨어요. 생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이 뜻을 그 자식 아드님한테 그 학자금으로 보태 좀 했으면 어떠냐니까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라고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기에 이 추모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허락을 하셔가지고 1호 기탁자가 됐고 2호 기탁자는 분당소방서에 계시는 그분 담낭암으로 돌아가신 그분 유가족들한테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 53편의 시 가운데서 뭐 하나 애착이 가지 않는 시가 없을 텐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이제 마음에 와닿고 애착이 가는 시가 있다면 뭐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혹시 지금 직접 낭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간상 저희 시는 대체로 이제 길어요. 네. 이거는 시가 다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가 여기서 이제 제목이? 네, 벚잎을 바라보며 벚꽃잎을 바라보며 꽃빛 공원 약수를 가득 담고 돌아오는 길 가시님 길마다 형형색색 봄에 못다 핀 꽃을 피우려 함인가 산마루에 석양이 걸렸는데 찬 바람에 지난 날이 부족했나 붉은 아미에 불을 붙이니 내 가던 발길 멈추고 뚝뚝 떨어지는 산 너머 의식하며 생의 항월경에 빠져 애잔함만 더해가니 먼저 가신 임들도 그러했으리라.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셨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관식 님도 그렇고 이 화재 현장에서 숨진 이제 동료분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의 내용 중에. 근데 이 책의 수익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분들에게 이제 지급이 된다고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서방서마다 다 섭외를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이 오면은 항상 그게 제일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돈이 많지는 않아요.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책 한 권의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 마음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오는 중에서 그 부산에 계시는 분이 어제 뉴스 있잖아요. KBS 1TV 뉴스가 나갔어요. 그 부산에 계시는 분이 바로 마 선생님이 한 권값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딴 게 없어요. 누구나 가족보다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119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힘이 실어지면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네. 좋은 일도 하시는데. 근데 이게 하루하루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소방관들의 삶인데요. 우리 소방인님께서도 가장 절박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기억하시는? 절박했던 매 순간마다 절박했죠. 출근하는 야간 근무 때 거기서 근무한 거하고 집에서 이렇게 쉬는 거하고 이 수염의 길이가 달라요. 아침에 퇴근할 때 되면요 수염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집에서 하면 부드러워요. 그게 뭔 차이냐면은 전에 한번 TV에 봤는데 사자 목에다 고리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원숭이를 봤어요. 원숭이 머리카락이 섰더라고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긴장을 해서. 네, 바로 잡아 맥히는데 저희들의 삶이 그래요. 출동벨과 한 게 상황에 따라서 중앙선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맞냐면은
이 불이 매 있잖아요. 분마다 달라요. 이 이게 커지기가. 그러니까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는 이 소화기 하나가 이 소방차 몇 대하고 맞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웬만하면 고속도로에서는 소화기를 갖고 있는 게 최고예요. 급하면은 웬만하면 화물차나 승합차는 소화기가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부르면 돼요. 네. 네, 그 내년 6월에 이제 퇴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 이후의 삶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모든 게 저는 트라우마니까 와이프하고 시골에 가서 산이라도 조금 사가지고 네. 거기서 일단 힐링 여생을 좀 그렇게 좀 네. 보내고 싶으십니다. 네. 네. 목숨을 담보로 국민을 지키는 존재,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과천소방서 민병문 소방이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